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트더 크립토의 김 선생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1.3% 정도 상승해서 1억 5,900만 원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저점으로 작용했던 자리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다만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서는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반등 나와서 여기서 찍고 여기서 돌파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조정받으면서 빠질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21일 지표 발표, 그 다음에 22일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괜히 또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급락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1일과 22일 이 큰 이벤트를 앞두고 오히려 이렇게 하락 추세 만들면서 하락하고 있는 게 약간 기대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라던가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전일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우선 전일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경계감이 높아져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6%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어요. 자, 근데 좀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보다 10.45% 그러니까 0.02% 올라서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밀리기는 했지만은 0.59% 그러니까 큰 폭이 밀린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보합권에서 밀린 정도 수준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만 1.46% 그러니까 꽤 큰 폭으로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물론 여기에는 뭐 AI 거품론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결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 중심이잖아요.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등락에 따라서 어차피 지수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이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금리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많이 급락했다라는 거는 결국 지금 시장이 금리의 변동, 그러니까 금리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건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리 불안이 주요 원인으로 돼가지고 코인들이 이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특히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24시간 동안 레버리지 포지션이 4억 달러 청산, 그러니까는 롱 포지션이 그야말로 학살되는 수준으로 청산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롱 포지션 피해가 컸으며 바이비트와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에서 집중적으로 청산이 발생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CME 패드워치상 금리 인하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25bp 인하 확률이 여전히 86.1%로 80% 이상, 그러니까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이기는 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도대체 지금 왜 하락하는 거냐, 금리 때문에 왜 하락하는 거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 확률, 그러니까 25bp 인하 확률이 93.9%에 달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중간에 등락이 좀 있긴 했지만은 어쨌든 현재 86.1%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현재 주식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 현지 시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어떤 얘기들이 주목을 받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파월이 잭슨홀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결국 시장은 실망할 것이다, 파월의 찬물은 예견된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퍼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경제정책 심포지움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매파, 그러니까 긴축 신호, 요거는 결국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런 발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라고 하면서,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파월 연준 의장의 올해 잭슨홀 연설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 시장에선 올해 남은 기간 2, 3의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의 연설 기조가 훨씬 더 매파적일 수 있다는 이유다. 파월 의장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린 후 추가 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신중히 살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해 2, 3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을 실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크리스 셰넥 울프리치 수석 투자 전문가는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이 매파적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으며, 닐 두타 르네상스 매크로 경제 리서치 팀장은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잭슨홀 미팅에 앞서 일부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게 현명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고, 또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금리 인하 의지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거 진짜 큰일이네.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에 더 급락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이라도 매도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21일 지표 발표와 그 다음에 22일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지금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락하면서 조정받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대감이 미리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혹시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의 실망감을 안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럴 줄 알았다. 미리 예상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미리 하락했으니까는 이거 선반영 됐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는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얘기할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한 거니까 이미 선반영됐다.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는 이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상과는 다르네. 그럼 그동안 하락한 거 다 되돌려야지 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던 상태에서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얘기,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하락한 거는 물론이고 거기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재부각받으면서 더 많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렇게 기대감 떨어지고 하락하는 분위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할 가능성, 그러니까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이벤트 종료가 상승의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응 방법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 코인인 비트코인이라던가 리플을 계속해서 이제 매매하다 보면은 가끔씩 움직임이 좀 크지 않아가지고 답답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종목, 그러니까 단타 코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타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8월 15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죠.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같은 날인 오전 11시 50분에 8월 15일 무료 단타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웨이브를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추천드린 이유로 주요 저항선 돌파 후 조정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수 가격으로 어피투 기준으로 1660원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라고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뭐 어디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손절 가격으로 1600원이라고 손절 가격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날 웨이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차트 확인해 보면은 제가 문자 보내드린 8월 15일 11시가 대략적으로 요쪽 봉 근처였거든요. 그러니까 11시, 12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1660원 가격대가 이제 이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매수하실 기회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660원이 바로 한 요 정도 가격대 되거든요.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대략적으로 한 17%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코인,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 알려드리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큰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분처럼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나시면은 아마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단타 종목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나셔서 기분 좋고, 또 저도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로 인해서 유튜브 채널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도 좋은 거니까 서로서로 돕는다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그런 종목들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미수를 쓰신다던가 아니면 신용이라던가 대출을 쓰셔서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 용돈벌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번 주 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특별한 일정이 없기는 한데 수요일부터 조금 큰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후 2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에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이 의사록에서 그 전에 두 명이 소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분위기가 어떤지 이걸 확인하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21일부터 22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21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45분, 이건 미국 시간 기준이에요. 미국 시간 오전 9시 45분에 미국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속보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제조업 PMI 속보치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전엔 8시 30분에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8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 네 가지 지표가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거나 적어지거나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1일 날 지표 발표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8월 22일 금요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횡보세가 지속이 되다가 8월 20일, 21일, 22일 점점 지나면서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업데이트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8월 22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때 발표되는 지표들과 그 다음에 발언 내용에 따라서 이게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아니면 고점 찍고 하락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서, 특히 이제 8월 22일 잭슨 홀 연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수급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그러니까는 굉장히 좁은 틈 사이로 콜옵션과 풀옵션이 굉장히 빽빽하게 몰려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고배율의 포지션이 몰려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가격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빽빽하게 고배율의 포지션들이 몰려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물 옵션 포지션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방향성을 잡고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 사람보다는 위아래로 짧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급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방향성을 잡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변동폭만 클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시간 봉으로 봤었을 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형태의 조정장 있죠. 이 박스권 형태의 조정장에 휩소를 준 자리, 요 자리 부근에서 딱 저점 지지하고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반등하는 거냐, 조정 끝나는 거냐, 여기서 매수하면 되냐,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 하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이 자리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막 무리하게 베팅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비중을 늘려서 포지션을 끌고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사실이기는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 하신 다음에 비중을 늘리시지는 말고 그냥 21일과 22일 일정을 소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방향이 잡히게 되면은 그때 그 방향을 보시고서는 매수해도 이번 추세는 어차피 크게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매수해도 전혀 늦지 않으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저점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제가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좋은 쪽으로 해석이 돼서 좋은 쪽으로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은 제가 말한 방향대로 움직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흔들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 최저점을 잡으려고 막 노력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점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굳이 최저점 잡으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그냥 추세만 잡아서 대응하셔도 수익 기회 충분히 줄 테니까는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대응하시지 말고 방향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냥 놓고서는 그러니까는 모르겠다 22일 발표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실시간 뉴스나 시세 이런 거 확인하면서 지금 어떤 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러티브가 더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방향을 잡으면은 그 뉴스에 따른 방향에 맞춰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이제 리플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리플과 더불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코인 같은 이런 다른 종목의 코인들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리플 이외에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다른 코인들도 매매하고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지금 채널에서는 리플 이외의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비트 더 크립토라는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채널에서는 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단타 가능한 코인에 대한 이제 영상들을 좀 올릴 테니까 리플 이외의 다른 코인도 같이 매매하고 또 새로운 코인에 대한 정보도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비트 더 크립토 채널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비트 더 크립토라고 검색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이제 관련 링크도 남겨놓을 테니까 한 번쯤 꼭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더보기란에 요거 누르시면은 바로 연결되니까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